자, 이어서 전문가들과 함께 개장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최윤욱 영앤 리서치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각 특징주로 김민수 대표 인투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투셀 관련한 질문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SHK님, 인투셀은 어찌할까요? 이말수님, 인투셀에 대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인투셀과 ABL 바이오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오늘 안 오나요? 예. 오늘이는 좀 이따가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민수 대표가 하도 오늘이를 웃으셔가지고 오늘이가 긴장 상태거든요. 이제 대기하고 있습니다. 긴장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제 막대한 질문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ABL과 인투셀을 대표님이 해주시죠. 네, 제가 하겠습니다. 예. 내일인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인투셀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도 나왔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ABL 바이오가 예전에 막 그 링커라는 기술이죠.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항체 항원 반응에서 나오는 그 연결되는 고리를 가장 많이 쓰는 쪽들이 인투셀 말고 또 경쟁사도 있고 몇 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인투셀이 잘 세일즈 하다 보니까 그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쪽에서 협업을 했었는데 약간 거기서 나오는 특허 문제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안 되겠다 계속 쓰다가 좀 더 디벨롭 되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쪽에서 일단 결별하는 어떤 그런 공시가 나왔던 모습이죠. 그러면 당연히 인투셀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경쟁사와의 관계, 그쪽에서 특허 관련된 쪽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상 없다는 걸 보여주기 전까지는 주가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투셀이 보여줘야 되죠. 해야 되죠. 넥스테칸이라고 하는 쪽들. 그러니까 좀 얘기 쭉 들어보다 보니까 그쪽들은 아니 이건 내가 먼저 한 기술인데라고 좀 되게 강력하게 반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나가 남아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또 보통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종목들이나 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제 시간에 그러니까 넥스트레이드에서 강하게 밀렸던 부분들은 그걸 확인한 또 기존의 VC들 같은 경우는 이거 좀 문제가 좀 생겼는데라고 하다 보니까 강하게 매도가 나오다 보면서 나온 문제라고 하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혹시 장중이라도 살짝이라도 폭을 줄인다라고 하게 되면 인투셀은 좀 정리를 하는 쪽으로 보시고 다시 타이밍을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악재는 악재입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ABL 바이오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와서 직접 해명을 하면서 그 관련돼서 그렇게 공시라고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우리는 올해 또 IND 2건이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성과를 낼 수 있겠다는 쪽으로 오히려 좀 좋은 쪽을 얘기하다 보니까 ABL은 오히려 좀 힘을 더 받는데 이런 쪽으로 나오는. 저도 이 뉴스 보고 애프터마켓을 봤는데 짱짱하더라고요. ABL 바이오는 전혀. 뉴스 나오고는 잠깐 흔들렸습니다만. 그랬었어요?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전혀 그런 거 상관없어요. 앞으로 갈 길을 가겠다라는 쪽으로 그대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ABL은 전혀 이상이 없는 것 같고 게다가 또 오늘 요즘 미국의 또 금리까지 한번 또 훅 밀려주다 보니까 오늘 바이오주는 한번 좀 움직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쪽 내서 일단 뭐 ABL이나 뭐 알테오제나 이런 쪽 큰 플랫폼 업체들, 리가캠까지 이런 플랫폼 업체들은 오늘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넥스테칸 관련한 특허 분쟁입니다. 근데 김민수 대표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게 꽤 오래 걸리니까 이제 뭐 ABL 바이오는 상관이 없지만 인투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일정 자기 손절 라인을 좀 잡고 그렇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경험상 이게 꽤 오래 걸린답니다. 다시 증명을 하기에는 또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최진욱 영앤리서치 본부장과는 핑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반 보면은 코인이에요. 비트코인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비트코인 투자해서 울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든 사람을 화목하게 만든 비트코인. 핑거 가볼까요? 일단 오늘 뭐 핑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오늘 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이제 비트코인 지금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뭐 바이낸스 거래소 기준으로 봤을 때도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해외 거래소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금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급이 빠지지가 않고 계속 좀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가상화폐 관련주랑 플러스로 스테이블 코인 쪽에 대한 부분들의 재료 연속성 부분들이 좀 일단은 핑거를 장 초반부터 좀 끌어올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핑거 같은 경우도 일단 뭐 빅데이터면 빅데이터, AI 그리고 뭐 스테이블 쪽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에 대한 부분들의 정보를 좀 제공을 하고 있는 좀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장 초반에는 아마 이제 비트코인 관련한 수급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최근 뭐 ETF에 대한 자금력도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순유입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뭐 장 초반부터 일단 뭐 7%대 좀 강세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되면서 체결량이 일단은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갭을 지금 띄우면서 출발을 해주고 있지만 갭을 만약에 좀 메꾸는 흐름들이 나와주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아마 좀 당분간 며칠간은 좀 강세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핀거까지 봤고요. 김민수 대표와는 제가 앞서 작전에서 잠깐 했던 그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신영증권이 한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부국증권은 그래도 좀 시세가 납니다. 부국증권은 아직도 한 3%, 2%대를 나고 있고 어제 시세가 좀 좋았던 롯데지주도 이제는 좀 약보합으로 가고 있고 SK도 보합이고 자, 그런 겁니다. 이제 꽃길만 걸을까? 9월에 법 바뀌고 갖고 있는 거 모두 소각해라. 명령 나오면은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 순순히 응해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하루 지나서 기업들도 만만치 않을 걸 이제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실제로 지금 자사주 기반의 EB가 본물 터지고 있거든요. 이거가 점점 9월 갈수록 더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투자 전략을 좀 세워야 될까요? 일단은 규제가 나오게 되면 규제를 회피하는 미꾸라지 정신, 이게 나올 수밖에 없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 체크해야 될 거는 그거 같습니다. 자사주를 어차피 이제 정부의 의도를 알 거 아닙니까? 그거 사놓고 그거 사놓고 뭐 할래?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는 거는 EB를 혹시나 발행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들. 차라리 뭐 그냥 태광산업 같은 경우는 회사 인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봐줄게요, 그냥 그나마. 뭐 성장 동력을 뭐 찾는다고 하게 되면 혹시나 그러면 디벨롭되는 과정들은 좀 생각할 수 있다 보니까 워낙 정체했던 회사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그래 한번 봐주겠다라는 쪽인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10% 이상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활용을 하는데 그 나머지는 또 소각하는 정신도 좀 보여줘야 되겠죠. 저렇게 싹 다 발행하면 안 된다. 뭐 나와야 되나요, 추가로?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번에 OK 그 상법 개정에서 나왔던 주주의 가치에 반하는 모습들이야. 그러면 당연히 소송 붙겠죠. 그러면 아마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도 또 나는 액션을 취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것도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복잡하게 생각하기 싫다 그러면은 뭐 회사들은 좀 그런 거를 또 이제 아예 긁어부스럼을 안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과정들인데 7월, 8월에 그냥 행동해버리면 어떡해요? 근데 그게 걱정이죠.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데 하지만 그러면 단순하게 EB에서 그냥 딱 버티고 있다. 그러고는 회사에서는 그런 회사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아예 부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특별한 목적이 있는 쪽으로 활용을 한다. 그거는 좀 그래도 믿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회사를? 그래서요. 이건 뭐 아주 극단적이긴 한데 어제 또 일부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 명령으로 뭐 한 5% 정도 비율 남겨두고 각 기업들 자사주를 동결하라 이 명령을 내려야 된다. 이게 너무 과격한가요?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나요? 솔직히 자본주의 아닙니까? 네, 자본주의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물론 그 정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과 나가는 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가게 되면 조금 너무 강하다. 너무 강압은 또 반발을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정말 대세를 났던 자사주 의무 소각 관련한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 오늘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나뉘는 이유가 이제 기업들의 미꾸라지 정신 이 꼼수에 대한 좀 우려가 있다는 것들 기억하시고요. 자, 최진일 본부장, 우리 바이오 쪽에서 퓨처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퓨처캠이 시세가 좀 나고 있네요. 어떤 재료가 좀 있을까요? 일단 뭐 전립선암에 대한 부분들 국내 3상 좀 임상 결과에 대한 부분들 이제 최종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슈가 나와주면서 공시가 또 나와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들이 일단 퓨처캠을 장 초반부터 좀 끌어올리고 있는 부분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제 퓨처캠이 지금 시판 허가까지도 지금 신청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립선암 쪽에 대한 부분들의 임상 재료로 인해서 일단은 장 초반부터 좀 강한 움직임이 좀 연출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시고 사실 이제 지금 뭐 수급으로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사실 그렇게 수급이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전히 뭐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불안전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좀 수급력이 좀 강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다만 일단 이제 장 초반부터 생각보다 이제 거래량 부분들이 좀 밀리고 있는 모습으로 좀 판단이 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윗꼬리를 좀 남겨주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2만 원대를 지켜주는지 여부가 가장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2만 원대를 지금 돌파는 해주고 있지만 만약 좀 지켜주지 못하고 또 종가를 마감을 하고 아래에서 좀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부 또 저항이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일단 이제 전립선 암쪽에 대한 부분들은 시판 허가까지 일단은 예정이 되어 있는 모멘텀이 발휘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좀 수급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수급이 이제 다른 쪽으로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현상들이 나타난다 하게 되면은 일단은 저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퓨처케미어, 전립선암, 또 전립선 관련한 질환. 뭐 전립선은 플루빅토라는 약이 워낙 꽉 잡고 있는데 도전해야죠. 또 많은 분들이 또 전립선 관련한 질환과 암으로 또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 나오기를 바라면서 자, 김윤수 대표, 저희가 앞서 일발에도 봤지만 이오테크닉스가 지금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12%, 13%대까지 시세가 좀 나고 있거든요. 네. 예. 일단 이오테크닉스는 어제 뭐 나왔던, 그러니까 크게 보게 되면은 가야 될 길을 가는 거죠. 지금 HBM4 관련주를 찾고 있다라는 쪽에서 어제 SK 하이닉스도 이제 HBM4로 갈 때, 그리고 또 기존에 썼던 스텔스 다이싱 이쪽을 약간 좀 말고 이제 새로운 걸로 가야겠다. 네. 또 랜드도 400단을 쐈는데 그 다이싱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거 관련돼서 이오테크닉스의 레이저 기술을 쓸 정확하게 이 회사라고 안 나왔어요. 그 기사에서도. 예, 그런 쪽으로 바뀐다라고 하다 보니까 어이구 그러면 이오테크닉스밖에 없네라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반응이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보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이거는 뭐 수주를 받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기사와 함께 얘밖에 없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나 그렇게 되면 뭐 일본의 다스코도 그렇고 디스코도 그렇고 뭐 이런 쪽으로도 나갈 수가 있는 과정인데 일단 우리는 이오테크닉스 이런 쪽으로 바라본다고 하게 되면 시세는 이제 투자를 받은 건 아니고 그렇죠. 네, 설비요. 예, 수주를 받은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기대감이 먼저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거 쫓아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일단 조금 좀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비중 조금 좀 줄였다가 그 다음에 흐름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대가는 게 어떨까 안쪽이고 크게 보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어차피 하반기도 AI 쪽은 하드웨어 쪽은 계속 강화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국에서 지금 엔비디아가 급등을 했다는 얘기는 날라갔죠. 하반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시각 그대로 있다고 하게 되면 우리도 이제 AI 관련된 하드웨어 종목들 찾아야 됩니다. 거기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두산, 이수페타시스, 뭐 GNC 에너지 이런 쪽과 함께 계속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보다 보니까 기판 쪽이 좀 돌아설 것 같아요. 네, 기판 쪽들도 성과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계속 또 확인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뭐 TLB 심텍 이런 것들 뭐 삼성전기는 워낙 좀 제가 뭐 해보고 싶은데 좀 다양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국가형 기업이죠. 네. 그래서 안 돼요? 삼성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다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때 FCBJ 투자했던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성과가 돌아온다라는 이제 문의들만 보여주게 되면은 기판 업체들도 나도 관련주들하고 움직일 만한 것들도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보시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오늘과 김민수 대표는 이오테크닉스의 일종의 뭐 레이저 다이싱 기술보다는 차라리 더 안전빵인 기판으로 가는 게 더 맞다. 네, 조금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네,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좀 갈릴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또 보면은 다양한 특징적인 게 있는데 바이오에서 아까 우리 퓨처캠 봤잖아요, 최진욱 본부장. 근데 지금 보니까요, 삼바가요, 삼바가 힘을 내고 있네요, 한 3%, 4%. 지금 의약품 관세 뭐 이래가지고 좀 잔뜩 움츠려 있고 금리도 아직 안 떨어졌는데 삼바는 뭘까요?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들어와 주는 것 같아요. 일단은 신규 수주 규모도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이제 올해 상반기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사공장에 대한 가동률이 한 70%에서 한 60% 사이라고 하는데 올해 하반기까지 지금 100% 가동률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 사공장에 대한 효과가 지금 본격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시고 일단 이제 오공장에 대한 부분들의 수주라든지 가동률까지도 지금 돌입을 하기까지 지금 예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이제 신규 수주 규모는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몸집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4공장 그리고 5공장 또 6공장에 대한 부분들의 재료 기대감까지도 일단은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상승 기록에 지금 서 있는 부분들은 일단 저는 4공장 효과가 좀 본격화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좀 보면 되실 것 같고 일단 이제 수주 규모는 아마 올해 상반기에 대비해서 하반기 때 4공장의 가동률까지도 100%까지 끌어올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수주 규모도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일단 눈높이가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워낙 좀 높아져 있던 눈높이 자체를 조금 낮춰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좀 주가가 쉬어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밸류에 대한 부분들의 프리미엄이 아마 하반기에는 좀 부여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뭐 지금 이제 장 초반부터 움직이는 부분들의 호가도 그렇게 뭐 불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제 뭐 매도 호가가 여전히 좀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매수로 좀 긁으면서 위로 올려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뭐 지금 추세로만 봤을 때는 뭐 여전히 박스권입니다. 뭐 박스권 안쪽에 좀 갇혀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박스 상단에 대한 부분들의 저항대를 일단은 좀 유지는 시켜주고 있지만 일단 저는 뭐 바이오 쪽에서도 삼성 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는 뭐 외형 성장이면 외형 성장, 실적 성장이면 실적 성장, 뭐 두 마리 토끼를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다 보니 충분히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도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 실적 제로입니다. 뭐 3공장, 4공장, 5공장 그렇죠? 네. 6공장도입니까? 6공장도 지금 뭐 건설한다라는 예정이 또 되어 있는 6공장까지 상황이더라고요. 건설한다라고 하니까 그 정도의 캐파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마트가요. 이마트는 여러분 소비 쿠폰을 쓸 수 없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제 52주 신고가를 10만 원도 지금 돌파한 그런 상태거든요. 자, 오늘 나와 있니? 네, 여기 있어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계속 대기하면서. 기다리고 있지. 김민수 대표도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마트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마트는 엄밀히 말하면 소비 쿠폰을 쓸 수 없는 사용처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시세가 났는데 현재 이마트의 투자 매력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마트의 투자 매력은 몇 가지 포인트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오프라인 유통업체로서의 탄탄한 입지와 더불어 온라인 쇼핑 강화 전략을 통해 꾸준히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최근 여러 가지 자산 효율화나 또 새로운 사업 확장, 예를 들어 스타필드 같은 복합 쇼핑몰 운영 등을 통해서 수익성을 다각화하고 있다는 점도 매력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마트가 지금 이제 이커머스로 가면서 알리바바와 합작하려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 혹시 이마트와 알리바바의 이커머스 쪽의 합작에 대한 뉴스 업데이트된 게 있을까? 이마트와 알리바바의 협력은 작년 말부터 시작되었는데 두 회사가 함께 그랜드 오프스 홀딩스라는 합작 법인을 설립해서 이마트의 물류 인프라와 알리바바의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을 결합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 강화하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 진출도 노리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의 업데이트를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아요. 자, 김민수 대표, 오늘의 지금 활약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내일이가 대답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좀 괜찮나요, 오늘이? 잘하고 있고요. 네. 네, 잘하고 있는데 조금 한 2% 부족한 걸 제가 2% 부족하다. 보강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네. 이마트도 네. 편의점이 있지 않습니까?24? 그렇기 때문에 에브리데이 365 뭐 네, 365 에브리데이. 이마트 24. 이마트 24. 거기에 대해서 편의점 효과를 볼 수 있겠다라는 쪽들이고 특히 이마트는 가장 강력한 게 이렇게 올라도 PBR 0.24. 네. 억울한 거죠. 네. 다음은 저 PBR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 나온 것들. 그리고 또 이마트도 자사주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한 뭐 많지는 않지만 많지는 않던데. 한 2.9%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근데 이게 또 교체가 되는 게 뭐냐면 신세계가 있습니다. 예. 그럼 또 교환이 돼 있다 보니까 신세계, 이마트 이런 쪽에서 자사주 활용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내일이가 낫죠. 예. 네.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그게 또 연결고리가 될 수 있겠다는 쪽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 이마트가 영업이익 한 5천억은 보여주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2분기는 비수기예요. 근데 3, 4분기 때 그만큼을 볼 수 있으냐가 관건인데 이거 미스나기 시작하게 되면 주가도 조금 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추격 매수는 별로 그렇게 권하고 싶진 않는 모습들입니다. 네, 오늘에 이어서 우리 내일이 김민수 대표가 이마트를 또 보완해 주셨고요. 이 시각 키워드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욱 본부장, 성장성은 변함없다. 누구의 어떤 업종의 성장성인가요? 일단
뭐 지금 사실 뭐 주도주는 정해져 있는 상황이긴 네. 하지만 좀 로봇 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로봇이 이제 최근 들어서도 다 조금 좀 조용해진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다시 또 관심을 가지셔도 좀 나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제 아마존이 지금 물류 로봇 100만 대 도입에 지금 달성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지금 로봇 도입 속도가 계속해서 가속화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고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부분들 로봇 이야기도 최근에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의 이제는 좀 기대와 모멘텀 부분들이 좀 가속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조선 용접 로봇부터 시작해서 원전 해체 로봇 이런 쪽에 솔직히 일반 노동자들이 좀 기피하고 있는 좀 일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죠. 그러면 결국 이제 이쪽을 로봇 쪽이 좀 담당을 해서 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로봇에 대한 점유율은 계속해서 좀 가속화가 되고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보면 좀 점유율 확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로봇 쪽 같은 경우도 좀 빼놓지 않고 주도주 섹터 안쪽으로 좀 넣으셔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이제 로봇 쪽 같은 경우 지금 사실 실적이 확실히 나아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에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고 워낙 좀 어떻게 보면은 밸류체인이면 밸류체인 그리고 그렇죠. 로봇 쪽에 대한 부분에 다방면에 좀 실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 측에 일단은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로봇 관련주들 신정부의 좀 정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5일제를 하려면 무조건 로봇이기는 한데 또 이게 고용에 대한 위험을 키울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점들을 좀 로봇의 시세를 좀 억누르고 있지 않느냐 또 이런 측면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수 대표는 다시 전고점 시도 주도주는 하셨는데 새로운 주도주는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주도주를 보면서 이제 상황이 약간 바뀌었죠. 어제 미국 시장 보다 보니까 금리 떨어지고 나오는 변화라고 했을 때 일단 뭐 어제 나왔던 시장의 주도 쪽들은 다 이제 지주사, 뭐 증권 이런 쪽으로 가면서 정책주. 또 자사주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쭉 가는데 이거는 일단 한국 증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2, 3일 오르게 되면 바짝 오르면 또 주춤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물론 이제 그 3,100선을 돌파하면서 주역이 됐다고 하지만 그대로 가는 것보다 또 순환이 한번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이럴 때 순환에서는 일단 반도체 빼고 가면 좀 섭섭할 것 같고요. 또 어제 잠깐 봤었던 금리가 떨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바이오 쪽들은 움직일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일단 찾아보시는 게 맞는데 하지만 지금 정부의 정책과 함께 견인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충분하다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지주사, 뭐 자사주 많은 기업 그리고 또 증권주 이런 쪽들은 계속 보셔야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더 간다고 해서 베팅은 일단 금지. 그리고 이제 순환을 한번 이용하자라고 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좀 약간 반도체다. 반도체가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이온테크닉스가 나온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래서 어제 나왔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또 엔비디아가 성과를 내다 보니까 거기서 하반기 AI 쪽들에 대한 하드웨어 찾기에 또 열풍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걸 연결시킨다 그러면 지금부터 연관성 있는 장비 소부장들 찾아가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